안녕하세요. 초이투의 초이예요. 여기 지금 지하 주차장이고요. 원래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려달라고 하시는 절 예뻐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동주 언니를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 완성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이제 방송을 찍고 싶다 싶은 이제 저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80점 정도는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싶다. 뭐 제가 100점까지는 늘 부족하지만 그 점수에 이를 만큼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영상을 이제 못 찍고 조금 더 준비해서 내일 찍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휴직 기간에는 이제 그 준비의 시간이 뭐 하루에 준비가 가능해서 이제 거의 매일 찍었지만 이제 회사 다니고 늦게 끝나고 뭐 또 제 다른 일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에 제 기준에 안 이르면 영상을 그날 못 찍게 되더라고요. 뭐 잠을 더 줄이면 되는데 이제 결국 모든 건 핑계겠죠. 오늘도 이제 치과 왔다 온다고 좀 늦었고 안 찍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원탁저편애님의 저에 대한 애정인 거 알아요. 그래서 준비는 덜 됐지만 일단 큰 정치 이슈는 아니고 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해보려고요. 누가 이제 그런 조언도 했어요. 자주 이제 영상 찍는 게 힘들면 집회 영상이라도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집회가 자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 기자회견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기자회견 찍고 와도 시간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생산해낼 수 있고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 이제 초반에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거 보면 너무 뭐 지금이 초딩 수준이면 그때는 정말 유치원생 수준일 만큼 수준이 떨어지긴 해도 저는 이제 기사를 보고 뭐 어떤 이벤트를 보고 거기에 느끼는 제 감정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 뭐 나름대로의 분석 논평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약간 퀄리티가 너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뭐 전문 기자나 전문 뭐 언론가 평론가에 비해서는 이르지는 못해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실어서 기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뉴스, 뭐 실시간, 뭐 이렇게까지는 못 찾아가더라도 어쨌든 제 생각을 담은 영상을 찍고 싶어서 그냥 뭐 행진하는 거, 그냥 기자회견하는 거, 그것만 그냥 담아서 영상을 찍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런 영상은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 느낀 걸 정리가 많이 되진 못했지만 죄송해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실 우리가 금요일날 제일 크리티컬했던 문제가 지소미아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문재인 이 새끼가 사람 온 국민의 애간장을 다 녹여가면서 밀당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연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잘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속 뉴스로 또 어이가 없는 게 뭐 일본의 사과를 받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정말 사과를 받아냈는지 일본이 사과를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뭐가 팩트인지 몰라. 하지만 정황상 누가 더 지금 아쉽냐고요. 우리가 아쉬워요, 일본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쉽지. 우리가 약소국이고 늘 부르짖는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살았어요. 힘이 없어서잖아요.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대적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굴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소미아 파기하면 누가 손해인데? 딱 봐도 우리가 손해인데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일본이 왜 우리한테 꿀겠어요? 아쉬운 건 우린데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가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 뭐 예전에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냐 더 적게 했냐 그래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네 어쨌든 거짓말을
늘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루에 뭐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뭐 수십 개나 있다.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거짓말들 뭐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본이 원래 이때까지 거짓말을 많이 해왔냐,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많이 해왔냐, 이거를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황상 저는 그거예요. 한국이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군림을 당했고 식민지 생활을 했고, 현재도 우리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제 식민지일 수도 있죠. 강대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의 모든 강대국에 대한 식민지인 거죠. 경제 식민지, 뭐 안보 식민지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소국인 우리한테 있는 거지. 강대국 걔네는 그냥 모든 걸로도 자기가 우위에 있는데 비굴하게 거짓말하면서 사과 받아내고 사과하고 꿀피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황상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거고, 문재인이 병신 같은 건지 그 측근이 병신 같은지 다 그놈이 그놈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참 어이가 없는, 그냥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주변 국제 정황에 대해서 모르는 개돼지들한테 우리는 세다, 우리는 강하게 했어, 쟤네들이 꿇었어라고 하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밖에 안 한 거죠. 사서 욕먹는 짓은 가지가지 하는 거죠, 문재인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조사한 게 뭐였냐면, 일본이 이제, 이건 조사한 게 아니고, 이건 약간 여담이랑 섞인 정치 얘기인데, 제가 사실 이제 연설을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응원 지지의 문자도 사실 받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뼛속까지 우파인데, 너도 우파일 줄 몰랐다.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어떤 또 저를 막 격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하다가 그분이, 아니 지금 일본 반일 운동의 시발점에 대해서 그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몰랐던 건데 그분이 알려준 뉴스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2005년도에 이미 민간 조사위원회 그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노무현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회찬이 국무총리였고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더라고요. 얘네들이 다 어그리했어. 일본이 다 배상한 거. 근데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이 아쉽다고 말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정부끼리는 보상이 끝났는데 그 보상받은 금액 내부에서 이제 개인이 희생한 부분, 개인에게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을 지급을 덜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개인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지급을 더 해야겠다라고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급을 한 게 6,400억인가 그렇대요. 그럼 이미 끝났잖아요. 개인한테 지불 다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또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서 딴소리 하냐고. 그때 지가 개인 신분도 아니고 정부 측의 인사로 민정수석으로, 이해찬도 지금 있고 문재인도 지금 있고 둘 다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때 버젓이 다 조사할 거 다 하고 결론 다 내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정작 지금 반일 운동하고 일본 싫다, 뭐 배상 덜 됐다, 이거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반일을.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약간 여담 얘기로, 그래서 오늘 좌파 성향의 제가 되게 친하고 사실 정말 좋아하는 부장님인데, 그분이랑 정치 얘기를 처음 했어요. 논쟁을. 그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제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일적으로 되게 저랑 친밀한 관계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저 이제 잘 지냈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 정치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분위기상. 근데 이제 저한테 이 실갱이에 대해서 그냥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정치적으로 정말 종교와 같구나. 정말 평행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단둘이. 그 부장님이랑 점심 먹으면서부터 얘기를 해서 거의 1시간 얘기를 했어요. 아니, 1시간 반쯤 얘기한 것 같아. 좀 빨리 나왔어. 근데 그리고 점심 먹고 돌아왔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얘기를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논쟁을 했어요. 거의 한 2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안 나. 근데 그분의 결론은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자한당을 지지하는 거는 그것도 자기가 좀 이해를 하겠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좌편향, 우편향 이런 정치색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좋아한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편이고 나는 자한당 편이다. 그건 이해하겠지만 우리 공화당에 있는 거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그러니까 뭐 설명이 안 돼요. 결론은 뭐 이 얘기를 하면 분노하시면서 댓글을 다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오늘 정말 느꼈어요. 이건 종교와 같다? 부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성격 설명해봤자 전 종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부처 믿는 사람한테 예수 설명해봤자 끝이 안 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처 설명해봤자 뭐 부처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영역으로 설득이라는 건 안 돼. 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그분도 제가 연설하는 걸 봤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좌파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저랑 정치색이 틀리신데, 어떻게 제 영상을 보셨냐고 하니까, 촛불 집회 찾다 보니 제 영상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제 정치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알던 옛날에 너가 아닌 것 같다. 너 그쪽 활동을 하더니, 완전 그쪽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늘 어록처럼 말하는 그걸 네가 똑같이 녹음기처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뇌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저는 그쪽 모임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유튜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장님이 느끼시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설득시킬 자신도 없었고 자신이라기보다도 굳이 이 회사의 공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전도도 못 시킬 관계니까 어차피 전도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 유튜브를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부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교육받은 적도 없고 제가 조사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가끔씩 짧게 뭐 어떤 우리가 집회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대화는 하지만 전혀 뭐 교육받고 특별히 뭐 세뇌당할 시간과 기회, 자리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나오냐고 물었어요, 정말. 그래서 누가 돈을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성 뭐 이런 데서 돈을 대주지 않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 친구도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언니 돈 받고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또다시 만나서 정말 쇼킹한 하루였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 반일 운동이 시작된 거는 불화수소를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에서 나간 불화수소 이상의 고에 상응하는 산출물이 안 나온다라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원자재를 우라늄 그 핵무기 만드는데 우리가 북한에 갖다 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너 그 기사 어디서 봤니? 라고 해서 제가 조선일보라고 했더니 그거 봐 조선일보잖아.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꺼졌어요. 화면이. 아니 화면이 아니라 차의 램프가 꺼졌어요. 예, 시동을 끈 채로 램프로 실내장을 켜놓으니까 꺼지네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예, 마무리 영상 찍고 시동 꺼야겠어요. 어쨌든 오늘 그 옆 팀의 부장님 분과 엄청 격하게 토론을 했고 교훈이 있다면 종교를 그러니까 중도층을 땡겨올 수는 있을지라도 좌파 성향의 분을 우파 성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오늘 느꼈어요. 경제 지표가 알려주지 않냐는 말에도 어그리하지 않으셨고 그거 일반 국민이 모르는 어떤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믿을 수 있는 매체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더 믿을 수 있는 도서와 매체를 이용해서 지식을 키워야지 우편향된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느꼈고, 좌파 성향의 분과는 실갱이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제 지인이 알려주신 팁으로, 근데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게 딜레마예요. 정말 에라인 게, 제가 회사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멘토분들이 라더 출신이세요. 전 사실 그분들을 향해서 라더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싫어요. 왜냐면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셨고, 제가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고 제가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는 팁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인연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속상함을 이제 우리 공화당 어떤 분들한테 말했더니, 네가 그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임을 당할 기회를 보인 적이 없어서,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네가 그 사람들의 나쁜 속성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은 게,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땡겨오는 데만 열중하면 되지, 굳이 좌파 성향의 사람까지 땡겨오기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저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요. 실망을 드리는 걸까요? 어쨌든 오늘 좀 기사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방송을 찍고 싶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저를 너무 걱정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구독자님, 우리 동지 언니, 언덕저편의 언니를 위해서 오늘 있었던 얘기와 경험, 그리고 교훈,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 좀 찾아본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찍었습니다. 예, 오늘 자막 처리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열심히 분발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점심시간에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제 약속이 있어요. 제가 뭐 화요 모임도 있고 수요 모임도 있고, 그 여직원들끼리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다른 부서들 사람들이랑 또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랑 식사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영상 찍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간만에 영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네, 안녕. 초이튜브의 초이였습니다.